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중3 제일 끝 단원이 빅뱅 우주론. 우주 끝 단원에 있거든. 있어. 그지?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다 라는 얘기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자, 우주의 시작 봐봐.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 있죠. 그지?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 줄치고 대폭발. 빅뱅은 대폭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 대폭발. 자, 138억 년 동글거리 딱 치놓고 요때 초고온의 초고밀도, 엄청난 온도, 엄청난 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야. 한 점에서부터. 그래서 한 점에서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주는 엄청나게 넓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탄생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빅뱅 우주론이 된다. 그럼 빅뱅 우주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온 거는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하다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지? 자,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되기 전에는 일단 두 가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었는데 자, 그거 전에 확립 과정 예를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봐봐. 자, 일단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우주는 정지해 있다. 즉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우주는 팽창한다. 프리드만. 자, 사람 이름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하나는 팽창한다. 이렇게 대립이 되다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를 관측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야? 자, 우주는 팽창한다. 얘가 맞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졌어.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는 밝혀진 거야. 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론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이 되는 상태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기본 바탕에는 우주가 팽창한다. 둘 다 공통점인 거지. 우주가 일단 팽창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그지? 팽창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그지? 자, 어떤 내용이냐? 봐봐. 빅뱅 우주론. 공통점은 뭐라고? 우주는 팽창한다. 맞지? 이거는 얘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허블이 따로 이제 관측을 한 거야. 결과를. 그지? 자,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자, 그런데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둘 다 우주의 크기는 어때? 증가하지. 얘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우주가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가가 문제야. 자, 정상우주론은 예전의 우주꼬라지나 지금 현재 우주꼬라지나 똑같다라는 개념이야. 자, 잘 보면 이게 뭐냐니까 봐봐. 자, 정상우주론은 이렇게. 자, 처음에 우주가 있었어. 우주가 있고 여기에 은하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은하들. 맞지? 은하가 있어. 별들의 집단. 그치? 근데 우주가 팽창했지? 자,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어. 자, 그냥 크기로 보면 자, 우주가 4배로 증가했어. 근데 정상우주론은 뭐냐니까. 그지? 옛날에 우주꼬라지가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 우주꼬라지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우주 크기, 그지? 우주 크기가 증가했는데 질량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은하가 4개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의 새로운 은하가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크기, 부피가 커졌는데 그 커진 부분에 질량도 같이 새로운 은하가 생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같이 커졌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보면 돼? 밀도 일정. 왜? 밀도의 개념은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부피분의 질량. 그지? 부피가 커졌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질량도 같이 커졌단 말이야. 그지? 같이 커졌다. 자, 그래서 부피가 4배가 됐는데 질량도 전체 4배가 된 거지. 그래서 밀도 일정. 자, 밀도하고 온도는 이제 같이 봅니다. 알지? 밀도하고 온도는 같이 봐.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다, 온도도 어떻다고? 자, 일정하다. 이런 개념이 바로 정상 우주론인 거. 근데 얘가 틀린 거기 때문에 얘를 이해는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주장을. 그러니까 옛날에 우주 초기의 어떤 우주의 형태나 지금 형태나 똑같다라는 개념이지. 그죠? 근데 빅뱅 우주론은 뭐냐? 자, 빅뱅 우주론. 자, 증가합니다. 자, 처음에 우주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가정할 때. 자,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부피가 늘어났지? 자,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그지? 근데 부피가 늘어났는데 처음에 있던 이 은하들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던 것들이 멀어진 거지. 그냥 멀어진 거.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우주의 부피, 즉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 커졌잖아. 그지? 증가했어. 증가했는데 새로운 은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겼지. 질량은 어떻게 됐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밀도는 어떻다? 밀도. 그렇지. 밀도가 감소한 거야. 밀도 감소했다. 밀도하고 온도는 같이 움직이니까 온도도 감소했다. 이거거든. 그래서 자, 우리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부피만 커진 거잖아. 그지? 부피만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인 거야. 자, 그래서 얘들 두 개가 이 두 우주론이 대립이 되고 있었는데 얘가 맞다 라고 지금 밝혀졌거든. 자, 맞다. 왜 맞을까? 얘가 아까 우리 줄친 거 있는데 왜 맞다라고 됐어? 그렇지. 증거.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야, 증거 있어. 이래도 되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인마의 증거가 발견됐으면 인마가 맞다라고 손을 들어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여기서 자,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 거야. 그지? 증가. 그래서 밀도, 온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야. 밀도, 온도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빅뱅 우주론 가무프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본다. 자,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새로운 별들이 생기지 않는다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있는 별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다? 우주 초기에 일단 만들어진 거고 그게 더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퍼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고. 그지? 자, 그렇게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지금 부피가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 그지? 커지고 있으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부피가 작아지겠지.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우주에 퍼져 있던 에너지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다가 한 점이 됐다. 그럼 이 온도는 우리가 측정 불가. 엄청난 고밀도. 알겠지?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서 일단은 요거 정상우주론하고 빅뱅우주론 구분하는 거는 거의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 자, 두 번째. 우주 초기에 원소의 생성이 있습니다. 원소의 생성. 자, 우리 요거 2월 말까지 우리가 책을 이게 한번 다 진도를 다 나가야 되거든.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빨리 나갈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보고 암기만 하면 해도 되는 부분은 내가 뺄 수도 있어. 시간이 부족하면. 근데 이제 한번 들어서 부족한 단원들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지? 어려운 거.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물질이 있어? 모든 물질은 뭘로 돼 있다? 원자요. 자,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바깥쪽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어. 근데 원자 핵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게? 플러스. 원자 핵 플러스.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알겠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적어주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주고, 그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 원자 핵을 딱 보니까 원자 핵이 그냥 하나의 입자가 아니고 그 원자 핵을 확대를 시켜보니까 또 다른 입자가 있는 거야. 그게 양성자와 중성자야. 야, 양성자는 어떤 전기를 띠게? 그래, 양성자 인마가 플러스 전기를 띈 거야. 플러스.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띈 거야. 그러면 중성자는 어떤 전기를 띠게? 안 띄어. 알지? 안 띄어. 얘 중성자 전기를 안 띄어. 그러니까 양성자는 전기를 띠는데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원자 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띨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만약에 양성자가 플러스인데 중성자가 마이너스다. 그럼 합이 제로가 될 거잖아. 그래서 전기를 안 띄어야 되는데 원자 핵이 플러스라는 거는 양성자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쿼크라는 걸 이루어져 있어. 쿼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자의 종류 봅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 입자 줄치고 요거는 입자가 생성된 순서라는 이야기야. 순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 있다. 제일 처음에 빅뱅 빵 터지고 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입자가 뭐다?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자, 얘는 쿼크라는 거하고 전자라는 것이 있다. 요거 두 개.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가 있습니다. 자, 쿼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위, 아래, 맵시, 야릇한, 꼭대기, 바닥. 뭐야?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쿼크, 야릇한 쿼크. 이름이 야릇한이 뭐야 이게?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한글로 나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해갖고 6가지가 있었어.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까 위, 아래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위, 아래 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쿼크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줄치고 이 양성자라는 거하고 중성자. 자, 양성자 옆에는 자,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요렇게 적고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니까 요렇게 그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얘들은요. 양성자, 중성자가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3개의 쿼크. 그지?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그지? 자, 양성자. 자, 옆에 할까? 양성자는 괄호 열고, 업, 다운으로 되어 있다. UUD. 중성자는요, 업, 다운으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업, 다운. 자, 그래서 업 쿼크는 전자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2 값을 가져. 전자 전하량이 있는데 건마이 3분의 2 값을 가지는데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기. 그 다음 쿼크는 전자 전하량의 3분의 1 값의 전하량을 띠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고. 마이너스 값.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양성자다라고 하는 것은 업, 다운이라고 했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3분의 2,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얼마? 플러스 3분의 3, 즉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량이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고, 자 중성자는 업, 다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전기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래서 0이니까 중성이다 이 말이에요. 중성.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 뭐 초반부터 좀 쉽지 않다 맞지? 양이. 그지? 근데 이게 중등부 공부는 좀 하다 보면 뭐 맨날 똑같은 거 좀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아. 그지? 파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 자, 이렇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원자, 핵이 된다. 그지? 원자, 핵이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근데 원자, 핵은 무슨 전기를 띈다? 양전하를 띈다. 누구 때문에 양전하 띈다? 양성자 때문이겠지. 그지?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니까. 그 다음에 원자, 핵에 뭐가 갖다 붙으면 전자가 갖다 붙으면 원자가 된다고. 그래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이제 원자야. 알지? 그래서 원자 핵에 뭐가 갖다 붙었다?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졌다.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원자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일까? 원자 핵에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때? 같기 때문에. 알겠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 말이지. 그치?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자들이 만들어졌어. 다시 원자의 생성. 2번 원자의 생성. 자, 요 개념 우리 기본적인 거다. 우주가 팽창을 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그래,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퍼지니까, 에너지가 퍼지니까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된다. 즉 우리 이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로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그지?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더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져. 왜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지느냐? 처음에 이제 입자가 만들어졌을 거잖아. 그치?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원자 핵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전자가 처음에는 들어가도 튕겨나와. 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들어갔다가 너무 너무 뜨거우니까 불안정해가지고 계속 튕겨나온다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운동이 약간 약해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핵에 붙어가지고 안정하게 이 주위를 돌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입자가 결합을 못해.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점점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여기 보자. 자, 여기 빅뱅, 쿼크. 빅뱅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 뭐? 기본 입자는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쿼크와 전자. 이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었어? 양성자, 중성자. 됐지. 그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만드는데 이 원자핵이 어떤 원자핵? 자, 요거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이 두 종류밖에 없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자핵은 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너희들 그거 원소 기호 외웠지? 외워야 돼. 1번이 수소 가장 가벼운 거, 2번이 헬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거 두 개만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두 개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원자핵에 뭐가 갖다 붙어? 플러스 전자가 갖다 붙는 거지, 그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전자가 갖다 붙어. 전자가 갖다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 수소와 헬륨밖에 없으니까 원자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만 만들어진 거야. 자, 이게 빅뱅 초기. 이까지가 빅뱅 초기야. 알겠나?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이후 몇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까지가 바로 빅뱅 초기다. 알겠지? 빅뱅 초기. 빅뱅 초기. 그래서 요 밑에 이런 말이 있지. 우주 초기, 빅뱅 초기, 우주 초기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그래,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수억 년 후에 은하, 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알겠지? 은하, 별. 그래서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다. 요거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치?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딱 넘어가서 양이 좀 많아 이게. 자, 다시 이제 반복된다. 봐봐. 기본 입자 생성. 자, 기본 입자 줄치고. 자, 기본 입자 만들어졌는데 초기는 매우 고온이었는데 팽창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졌지. 자, 계속 나옵니다. 우주는 팽창하면서 무조건 온도는 낮아진다. 알겠지? 기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서 기본 입자 누구 만들었어?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 생성. 자,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 순서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더 낮아지면서 쿼크 몇 개가 모였어? 3개.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뭐라고? 업, 다운으로 돼 있던 거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으로 돼 있는 거야. 어쨌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초기에는 생성 초기에는 몇 대 몇? 1대1. 요 숫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대1에서 몇 대 몇으로 변하는가 하니까 7대1로 변합니다. 1대1에서 7대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업 쿼크나 다운 쿼크가 막 만들어졌을 거잖아. 근데 얘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은 개수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지?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더 많아진 거야. 양성자가. 즉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초반에는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이 반응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 반응이.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 온도가 낮아지면서는 중성자 쪽으로 가는 게 힘들어졌어. 그래서 양성자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1대1이었어. 이제 7대1로 변했어.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거 다른 거 설명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거든. 1대1에서 7대1이 됐어. 자, 또 이제 넘어갑니다. 봐봐. 그렇게 하다가 원자핵이 만들어져. 맞지?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 근데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이때 시간이 3분. 완전 초기다, 그지? 맞지? 완전 초기. 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양성자는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고 우주 온도가 10억 켈빈으로 낮아지면서 이때 온도가 10억 켈빈이야.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돼서 어떤 원자 핵 생성되었어? 헬륨 원자 핵 그리고 수소 원자 핵 이렇게 생성된 거야.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니들이 수소 원자 핵은 뭘로만 돼 있고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핵인 거고 헬륨 원자 핵은 2번이잖아. 2번이라는 것은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거든. 그래서 양성자 몇 개? 2개. 2개인데 양성자 2개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총 4개가 모여서 이게 헬륨 원자 핵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자,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갖다 붙으면 여기에서 뭐가 갖다 붙으면 전자가 갖다 붙게 되면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38만 년. 빅뱅 후에 38만 년. 야, 원자핵은 3분 만에 만들어졌는데 원자는 38만 년이 지났잖아. 그지? 왜 초반에 다 안 만들어졌어? 이유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됐지? 온도가 너무 높았어. 그래서 온도가 몇 도까지 낮아졌어? 38만 년이 됐을 때 온도가 그래 3000 켈빈으로 낮아졌다 이 말. 3000 켈빈. 자, 요거 3000 켈빈. 3000도씨 정도라고 보면 돼. 3000도씨. 자, 38만 년에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이때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요거는 세트입니다. 세트. 낮아지면서 이제 전자가 이제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그지? 결합을 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 당연히 원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겠지. 이때 별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생성이 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첫 번째 증거인 거야. 증거 1. 무슨 증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뭔데요? 이제 설명하겠지, 그지? 맞지?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까지 설명하고, 자,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단다. 봐봐.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뒷배경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복사 에너지야. 너 그 복사 에너지 우주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 열의 이동 방식,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이 대류전도 복사 이거 배웠지? 그지? 그래서 태양 복사 이렇게 하면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야. 지구 복사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가 우주 전역에 있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야. 알겠지?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거 이제 중요한 거거든. 언제?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빅뱅 후 38만 년. 야, 이때 온도 얼마라고? 3000 켈빈. 이때가 뭐 하던 시기라고?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요. 됐지? 원자 생성.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가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야.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이야.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있는 게 왜 증거인데 그거는 이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가모프거든.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을 처음에 야,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막 입자들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주에는 아주 약한 에너지가 전 우주에 다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지. 근데 지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발견이 된 거야. 그럼 뭐고? 처음에 발표할 때 예측했던 것이 실제 발견되니까 이마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가모프, 자, 요거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이유.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지?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는데 실제 펜지어스와 윌슨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이유.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되었다. 자,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하기에는 빅뱅 우주에서 우주의 온도가 얼마일 때, 3000켈빈일 때, 이때 뭐 한 거라고?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제, 이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지? 온도가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3켈빈 정도의 온도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딱 표현했는데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동일한. 완전히 동일하다 아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 왜? 얼룩덜룩하잖아. 봐봐. 맞지? 얼룩덜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은 아닌데 어쨌든 대체로 동일한 세기로 전파라는 영역으로 에너지가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이 온도가 약 몇 켈빈이었다고? 3켈빈. 뭐야? 3켈빈. 그러면 가모프가 예측한 말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첫 번째 증거가 됐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쿼크도 있고 엄청난 입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엄청난 입자들 때문에 빛이 퍼져나가 못 퍼져나가. 즉 우리 그거 미세먼지 황사 있을 때 하늘이 어때? 뿌옇잖아. 저기 산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입자들이 많으니까 빛이 가지를 못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입자들이 많아서 빛이 못 가니까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한 거야. 불투명한 우주. 그런데 원자가 딱 만들어지면서는 자, 원자 핵에 전자가 갖다 붙었지.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얘들이 한쪽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거든. 그지? 모이니까 빈 공간이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빛이 어떻게 쭉 이렇게 뻗어나간 거야. 이 뻗어나간 빛이 지금 현재 우주 전역에 다 뻗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때 투명한 우주. 그지? 그래서 이게 어디가 기준인가 하니까 원자가 생성이 되기 전후로 기준이 나눠진 거야. 원자 생성 전후라고 하는 것은 빅뱅 후 몇만 년 지났을 때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온도 몇 켈빈일 때 3000켈빈일 때로 퍼져 나갔는데 현재는 얼마로 관측이 된다? 현재는 그래 3켈빈으로 관측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3000켈빈으로 퍼져 나갔다가 현재는 3켈빈으로 관측이 됐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지? 그래서 지금 양역수로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포인트가 딱딱딱딱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에 기억의 감소, 니은의 감소. 2번에 1의 나다, 2의 라마,
3에 바, 4에 가. 3번에 기억에 38, 니은에 3, 디귿에 빅뱅. 자, 두 번째, 우주 원소의 분포. 자, 우주의 원소 분포다. 그치? 자, 원소의 종류, 우주 전역의 이야기야. 우주 전역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이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거게? 우주 초기에 생성되는 거지. 맞지? 빅뱅 초기입니다. 빅뱅 초기에 생성이 된 원소, 수소, 헬륨이, 그지? 지금 현재도 우주 전역에 거의 대부분 많다. 그지? 많다. 자, 그러면 이 원소의 수소, 헬륨의 질량의 비는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수소와 헬륨, 자, 수소 대 헬륨의 무슨 비? 질량의 비는요, 약 3대 1이다. 약 3대 1이다. 자, 이 3대 1이 나오는 과정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왔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대 1이었습니다. 맞지? 1대 1. 1대 1이었다가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느 쪽으로 많이 갔어? 양성자 쪽으로 많이 갔거든.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져서 몇 대 몇? 약 7대 1이 된 거야. 7대 1. 자, 이 7대 1을 봐봐. 1대 1에서 7대 1이면,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하나지. 맞지? 자, 7대 1입니다. 7대 1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한 줄만 있다. 한 줄만. 한 줄만 있으면 이거 헬륨 원자핵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줄만 하면은 양성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한 줄을 더 만들었어. 어차피 비율은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7대 1, 즉 14대 2, 한 줄 더 만들어 7대 1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그거 헬륨 원자핵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렇게 하니까 헬륨 원자핵 몇 개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핵 1개. 맞지? 헬륨 원자핵 1개. 근데 질량은 몇 개? 질량은 양성자 하나도 질량이 1이고 중성자 하나도 질량이 1. 즉 양성자나 중성자는 질량은 거의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 질량을 얼마라고 본다? 상대적 질량 4라고 본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자가 모자라서 헬륨 원자핵 못 만들지. 그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전부 다 수소 원자핵밖에 안 되는 거야. 헬륨을 못 만드니까. 그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 몇 개? 나머지 남은 거 몇 개? 12개. 자, 각각이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 12개인데 질량은 얼마? 한 개당 1이니까 그대로 질량은 12. 됐지? 질량은 12. 자, 그래서 나옵니다. 이쪽 거 좀 전체적인 1대 1, 7대 1 그리고 비율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개수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요, 몇 개? 12대 1. 12대 1. 그런데 얘들의 질량의 비는 몇 대 몇? 질량의 비는 3대 1. 맞지? 3대 12대 4, 3대 1. 그래서 원자핵은 3대 1. 이 말이에요. 3대 1. 자, 그래서 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의 비는 3대 1이고 자, 요거는 개수비. 얘는 질량비. 이 말이야. 질량비. 자,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합니다. 알겠지? 암기를. 개수비. 개수. 개수. 이거지? 그지? 개수.
개수 숏이 있다.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것도 누가 주장을 했는가 하니까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하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이것도. 자,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도 관측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봅니다. 봐봐. 그러면 이렇게 얘들 우주의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 수 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자, 이 별빛의 스펙트럼 얘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 지금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스펙트럼은 분광기. 요거 분광기 있죠? 분광기. 자, 분광기에 빛을 쫙 통과를 시키면 굴절에 굴절, 굴절에 굴절 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색깔의 띠 있잖아. 그지? 색깔의 띠. 빨주노초판 한번 요거 있지? 이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한다. 너 중학교 2학년 처음에 그지? 불꽃 반응색, 원소의 불꽃 반응색 기억나나? 빨리 놀아볼까 줄까? 기억나나? 안 나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빨강색 리튬, 빨리 놀아볼까 노란색 나트륨, 그지? 보라색 칼륨, 볼까 줄까 주황색 칼슘, 청구황바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이런 불꽃 반응색인데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거 리튬하고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이라서 구분이 안 돼. 그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면 뭘로 구분한다?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 이게 있었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판 한번 순서대로 쭉 연결이 돼 있지. 연속 스펙트럼. 또 한 가지는요. 선으로 나타나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어.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연속적인 띠가 다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자, 여기 줄 쳐줘야 됩니다. 고온의 광원. 고온의 광원. 엄청나게 뜨겁고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자, 백열등. 있지? 백열등. 여기 왜 태양은 빠져 있을까? 태양도 여기에 집어넣자. 근데 태양이 왜 빠져 있는가 하니까 이 태양은 있잖아. 햇빛 있잖아. 햇빛. 태양 햇빛.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선 스펙트럼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틀려.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빼난 거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태양을 니들이 각각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고온의 물체는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방출과 흡수 있는데 누가 기준인가 하니까 선이 기준이에요. 선. 자, 선이 빛을 방출해. 그럼 방출 스펙트럼. 선이 빛을 흡수하면 색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즉 선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빛을 흡수했다. 흡수 스펙트럼. 선이 빛을 방출하면 선이 색깔이 나타나지. 그 방출 스펙트럼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빛을 내지. 그지? 철도 빨갛게 달구면 빛이 나오잖아. 온도가 높으면. 즉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의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얘는 고온의 별 주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 거. 온도가 높다 이 말이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아. 그래서 뭐야? 고온의 기체, 기체 방정관 이런 것들입니다. 고온의 기체, 기체 방정관. 그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 흡수 스펙트럼은 빛을 흡수하는 거지.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건데 얘는 저온의 기체, 얘는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는 빛을 방출하는데 저온의 기체는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빛을 흡수. 그래서 흡수한 부분만 빛이 안 나오고 검게 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주는 것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지. 원자핵. 자, 얘는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거든. 전자 껍질이 있어. 껍질이 있는데 원자핵에 가까운 게 에너지가 낮아.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높아져.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자 에너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재.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분광기로 관찰을 해보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네. 자, 이거는 뭐 이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 스펙트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위로 올라갔던 전자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하지.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오게? 그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에너지 흡수하면 흡수 스펙트럼, 에너지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봐봐. 자, 아까 우리가 우주에 있는 자, 원소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잖아. 자, 요거도 잘 나온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어?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함량, 양적인 관계를 알 수 있어. 양적인 관계. 이를 알 수 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원소의 종류. 첫 번째 원소의 종류제. 자,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소의 종류. 자, 우리 이게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자, 이게 그림이 뭐냐니까 그림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수소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땅땅땅땅 이렇게 나와. 검은색 선이. 근데 수소 가지고 방출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면 땅땅땅땅 나와. 뭐야 이거? 위치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똑같은 거야. 같은 위치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자, 같은 위치에 있고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따당땅땅 따다다당 따당땅땅 따다다당 원소 종류가 다르면 스펙트럼은 다 다르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에 있는 원소의 종류는 자, 별빛에서 오는 빛 있잖아. 그지?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는 거야. 별빛에. 그러니까 이 별빛은 어떤 스펙트럼인가 하니까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했어. 자, 그러면 별빛의 스펙트럼 관찰해 갖고 자, 이렇게 딱 놔둬놨어. 맞지? 놔둬놨는데 잠깐만.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자, 우주의 별빛은 무조건 흡수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왜냐? 우주에서 오는 거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이거를 과학자들이 각각 원소, 수소, 헬륨, 리튬, 벨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를 이제 불꽃에 넣어가지고 방출 스펙트럼 만든단 말이야. 그 방출 스펙트럼 자료를 쫙 가지고 있다고. 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별빛의, 자, 이쪽 영역에서 오는 별빛, 이쪽에서 오는 별빛, 이런 것들을, 그지? 쫙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만들어가지고, 어느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선인 개수가 다 똑같으면 그 원소가 있다 이거 알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쪽 별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별빛의 무슨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해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원소의 스펙트럼. 원소의 스펙트럼 과학자들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해되나? 그지? 그래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됐지? 그 다음 원소의 함량은 그러면 자 원소의 종류는 알겠는데 누가 얼마만큼 더 많으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 함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펙트럼이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 즉 흡수선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이 있잖아. 선이 전체도 다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많다. 알겠지? 이게 가늘다 이러면은 원소가 좀 적네. 이런 것들로 양적인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 줄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흡수선의 선폭 있지, 선폭. 선폭이라고 하면서 선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두께가 두꺼우면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 질량의 비를 알 수 있다. 그런 거지. 되겠나?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게 지구과학 단원 빅뱅이라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요거 말고 다른 단원들은 핵심이 보여.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핵심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 게 이거라서 지쳐 좀. 알겠지? 자,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다. 자, 요것도 줄치고 이것도 뭐라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맞지? 이게 바로 증거 두 번째 거야. 질량의 비 두 번째 거. 자, 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첫 번째 증거의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했던 가모프가 그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 미리 예측을 했어. 예측을 했는데 실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관측이 된 값이 똑같았던 거야. 일치했다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줄 쳐준다. 빅뱅 우주론에서 뭐 했고 3대 1로 뭐 했고 예측을 했고 그런데 실제 그지? Rn의 실제 질량비하고 어떻게 됐다고? 일치했다. 이겁니다. 예측한 값이 실제 관측된 거하고 똑같았다. 그러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요 밑에도 보면 똑같아.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수소와 헬륨 질량비 몇 대 몇으로 예측을 했어? 3대 1. 근데 나중에 관측을 해보니까 뭘로? 스펙트럼 분석을 해고 관측을 했지. 해보니까 수소 약 74%, 헬륨 약 24%. 그러면 약 3대 1 맞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원소는요. 수소 제일 많고 헬륨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등등등. 수소 74%, 헬륨 24%, 기타 나머지 모든 원소 수소 헬륨 빼고 나머지 우주 전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치니까 몇 퍼센트? 꼴랑 2% 이 말이야. 엄청나지 않나? 맞지? 자,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약 3대 1의 질량의 비를 가진다. 무슨 비? 질량의 비. 자, 이런 얘기. 되겠지? 그래서 다시 요거도 이제 요렇게 정리해도 되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관측한 값이 어때서 일치함으로 증거이다. 맞나?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뭐한 값? 관측한 값이.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관측한 값이 일치함으로 일치함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예측과 관측이 일치했다. 그 개념 가지고 말을 끼워 맞춰주면 서술형 완성이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니다. 자, 4번에 OXXO 5번에 디귿, 니은, 기역 6번에 수소, 헬륨, 빅뱅. 자, 16페이지에 이제 분광기로 스펙트럼 관찰하기인데, 그지? 자, 요거 보면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한다. 두 번째,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한다. 자, 얘 두 개는 뭡니까? 얘 두 개는 백열등 알고 있어, 너거? 백열등이 이렇게 생긴 건데 LED 말고 요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 거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개가 고온의 물체야. 고온의 물체이기 때문에 무슨 스펙트럼 나와? 연속 스펙트럼 나온다고. 자,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나머지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등의 기체가 들어가 있는 방전관. 자, 방전관 나왔다. 방전관.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이 다 다른데 방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기체 되겠습니다. 고온의 기체. 자, 고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방전관 나오면 무조건 고온의 기체야, 이거. 그래서 얘는 선이 빛을 내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러네요. 방출 스펙트럼. 자, 이렇게 돼 있어. 고온의 기체, 방출 스펙트럼이다. 됐지? 그래서 방정관 나오면 무조건 고온의 기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쭉 봅니다. 자, 햇빛, 백열등, 연속 누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수소 있고 헬륨 있고 네온 있고 나트륨 있고 칼슘 있고, 그리고 자, 봐봐. 햇빛 연속 스펙트럼. 근데 요 밑에 보면 또 태양도 있지. 그러니까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햇빛, 태양 이렇게 두 가지 맞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또 미지의 별 이렇게 있지, 그지? 미지의 별. 자, 이걸 이제 푸는 거야. 그러면 태양에는 자, 수소 있다 없다. 수소. 어이씨, 보이나? 1, 2, 얘 있고, 얘 세 번째. 얘 있나 없나? 자, 3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다. 맞지? 있다. 4번 요거 있다 없다? 요거는 요거. 요 맞지? 있자. 아이. 다시. 자, 요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번도 요거가 요거지? 있다. 아이. 아, 요것들 애롭네. 자, 어쨌든 1번 있다. 안해. 자, 2번 있다. 맞지? 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으니까 태양에는 뭐가 있다? 수소 있다. 자, 이거야. 쭉. 그럼 헬륨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이제 안해.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백열등은 무슨 스펙트럼? 백열등은 무슨 스펙트럼? 연속스. 그 다음 방출스는 누굽니까? 방출스. 선이
색깔 나타내는 거지. 수, 해, 내, 나, 칼. 얘는 흡수고, 맞지? 흡수. 검은색 선이니까. 얘들은 뭐? 방출. 자, 이래 보여주면 돼. 그래서 방출은 나다라마바, 나다라마바 방출. 그 다음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요. 말은 좀 어렵지만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잘은 안 나옵니다. 요거. 그지? 잘은 안 나오고. 그 다음 연속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자, 흡수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쪽 파장만 대기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흡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이 안 나타나. 그래서 흡수선은 무슨 색? 검은색이잖아. 그지? 검은색.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 대기에 흡수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선폭이 다르다. 굵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지? 자, 그리고요.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자, 이거는 지금 선을 쭉쭉쭉 해야 되는데, 수소돼 있고, 헬륨돼 있고, 나트륨. 자, 나트륨 한번 볼까? 나트륨은 노란색밖에 없거든. 나트륨 어디 갔어요? 나트륨. 있죠? 요거 딱 보이네. 그지? 여기. 자, 그리고 얘. 딱, 보이지? 그래서 나트륨이 있다. 자, 이런 얘기. 미지의 별에는요, 수소, 칼슘. 뭐, 수소 해보면 되고, 칼슘도 해보면 돼. 칼슘. 따다당 있지? 따다당 땅 예. 땅 예, 땅 예, 땅 예, 땅 예. 맞지? 그래서 수소와 칼슘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바로 원소의 뭐를 알 수 있고 종류, 1번 종류, 두 번째 자, 두께로 함량을 알 수 있다. 이게 잘 나온다고. 알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